네, 반갑습니다. 빗물박사 한무영입니다. 여러분, 빗물 다 아시죠? 네. 근데 잘 쓰고 계세요? 그 빗물을 어떻게 하세요? 눈물로 알고 있습니까? 선물로 알고 있습니까? 뭐, 홍수가 나서 그 사람도 죽고 그러니까 눈물로 알고 있는데, 오늘 결론은 이제 답이 다 나왔죠? 빗물, 눈물인가 선물인가? 지금 다 모든 사람이 눈물로 알고 있었는데, 그걸 선물로 알 수 있는 오늘 아주 귀중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사실 이걸 여러분 수준이 어느 정도 돼가지고 영어로 했습니다. 영어로. 근데 몇 개 안 되는 영어니까 얼마든지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요건 좀 다음에 하고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광화문의 침수, 강남역 침수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요새는 비가 안 와가지고 하천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작년인가 그 구미에 단수가 돼가지고 그 수돗물이 안 나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제일 걱정이 되는 게 화장실 못 가는 거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여름에 더울 때 다들 나와서 잠을 못 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들 가만히 살펴보면은 다 빗물과 관련되어 있어요. 첫 번째 거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렇고 두 번째 거는 비가 너무 안 와서 그렇고 세 번째 거는 빗물을 좀 모아뒀었으면은 수돗물이 좀 끊어지더라도 얼마든지 화장실 갈 수 있을 물을 확보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네 번째 거는 여름에 비가 쫙 오면은 시원하듯이 모인 물을 여름에 뜨거운 아스팔트에서 뿌려주면 시원해진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빗물 관리를 잘 하면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은 안 되지만은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하는데 여러분 빗물은 여태까지 어떻게 했었나요? 자, 빗물 버릴 것인가 모을 것인가 여러분 다 지금까지 버렸죠? 왜 버렸을까요? 빗물에 대한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빗물을 다 버렸었는데 빗물을 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빗물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애시드레인, 산성비라고 들어보셨죠? 산성비 무섭다고 들어보셨죠? 산성비 맞으면 대물이 된다는 소리 들어봤죠? 근데 그런 사람 진짜 보신 적 있으세요? 산성비 때문에 대물이 되신 분? 저한테 모시고 오십시오. 제가 치료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스럽게, 자신있게 얘기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한 실험, 아까 여기서 했을 것입니다. 바깥에서 이런 간단한 그 산성도 측정 장치를, 종이에다가 이제 측정하고자 하는 액체를 집어넣으면 색깔이 변하고 색깔에 따라서 pH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10년 전만 해도 산성비 무섭다고 알았어요. 왜냐면 교과서에 다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건물에 올라가가지고 깨끗한 쟁반에다 받아가지고 깨끗한 쟁반에다가 떨어지는 빗물을 받아서 저 종이로 재봤더니 산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산성이니까 산성이지. 그리고 모든 과학자들이 산성이니까 산성비라고 그랬겠지. 그러고선 내려오면서 먼지 묻은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재봤어요. 똑같은 산성비인데 먼지 묻은 거를 거기에 떨어지는 빗물을 재봤더니 알칼성인 거예요. 그리고 하루 동안 먹어뒀더니 중성이더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 번 산성비는 영원한 산성비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산성비는 수장을 해도 못 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산성비가 얼마나 무서운 산성비냐면은 떨어지자마자 중화되는 산성비. 그러니까 수자원에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면은 이따 갈 때 밖에 나가셔가지고 한번 재보십시오. 아까 사과 주스를 줬는데 사과 주스를 재봤더니 pH가 3.5 정도 되더라고요. 산성비가 보통 5.6 정도 되니까 산성비보다 100배 더 센 게 여러분 사과 주스입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여기 떨어지는 건 산성 아니냐? 그죠? 여기 떨어지는 건 산성이니까 그 산성비가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아까 사과 주스도 해봤지만 콜라는 2.5, 오렌지 주스는 4.0, 더 심각한 거는 제가 이제 일본에 학고네라는데 출장 갔다가 학고네 온천에 들어갔어요. 온천에 들어가니까 온천에 보면은 그 수질 성적표가 붙어 있더라고요. 남탕에는. 여탕은 모르겠어요. 남탕에 붙은 걸 봤더니 pH가 얼마큼 된지 아세요? pH 2.2입니다. 그러니까 산성비 운운하던 사람들의 생각에 보면은 이거는 산성비보다 1000배 센 거기 때문에 저기 집어넣다 하면 손바닥에 피부가 다 상할 정도. 근데 보시다시피 저는 아주 멀쩡합니다. 머리카락도 멀쩡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평생 동안 저물로 목욕했던 사람이
산성비 때문에 산성도의 그 물 때문에 문제되는 게 전혀 없다 하면은 그러면 산성비라고 하는 것이 그 위험성이 너무 과장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빗물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더러운 것도 이제 좀 상식적으로 한번 설명드리고 과학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비가 오게 되면 산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쭉 하천을 따라서 내려가면서 바다까지 가는데 내려가면서 이것저것 들어가죠. 공장 폐수도 들어가고 생활화수도 들어가고 뭐 요새는 녹조도 들어가고 그래서 물에도 마일리지가 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 이것은 마일리지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에는 마일리지가 있는데 마일리지가 짧을수록 오염물질이 적다. 그래서 빗물, 지붕에서 떨어진 빗물은 물론 새똥 그리고 뭐 언지, 황산이 있죠. 그렇지만 다른 강물보다 훨씬 적은 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빗물을 먹을 때까지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과 에너지와 강물을 처리할 때 드는 비용과 에너지를 비교하게 되면 빗물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빗물이 깨끗하다는 것이고요. 또 과학적으로 보게 되면 좀 숫자를 집어넣으면 바닷물을 1리터를 주전자에 갖고 와서 끓이면 소금이 남죠? 그 무게가 35g입니다. 그래서 35,000mg per 리터인데 마찬가지로 강물 하류부터 쭉 재서 올라오게 되면은 마일리지가 짧을수록 수치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빗물은 마일리지가 가장 작은 물이다. 지금 요전에 이거 보셨죠? 이거 하셨죠? 이거 하신 분 손 좀 들어보세요. 브라인드 테스트. 굉장히 궁금하죠? 뭘 도대체 왜 했는지.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는 통 3개를 갖다 놓고 하나는 수돗물, 두 번째 거는 빗물, 세 번째 건 병물인데 그걸 모르게 해고선 각자 스스로 맛을 보고선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투표를 했습니다. 결과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생수, 병물에 파는 거죠. 한 통에 5,000원씩 파는 거. 그거는 생수는 31표. 빗물은 공짜 41표. 수돗물은 톤당 한 1,000원 정도 되는 9표. 빗물이 가장 맛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빗물이 공짜입니다. 박수 칠 때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맛을 보고 점수를 낸 거기 때문에 가장 맛있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맛있죠. 우리 학교에 그 빗물 탱크가 있어요. 그래서 일기예보에서 빗물이 내일은 20ml가 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 40톤의 물이 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붕에 떨어지는 게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40톤의 물을 가지고 수돗물 대신에 화장실 용수 쓰다 보니까는 수돗물 값을 내지 않기 때문에 저는 빗물은 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짜로 누구한테나 주는 여기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모두에게 공짜로 주는 선물입니다. 실제로 아프리카에는 어떤 나라에는 보츠와나에서는 돈의 단위가 풀란데 이 사람들은 진짜 빗물을 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단위가 빗물이라는 소리입니다. 작년에 올 여름에 비가 무지무지 왔죠. 사람이 죽고 그럴 정도로 많이 왔죠. 그죠? 서울에 그때 돈 많이 벌었나요? 그 물을 다 버렸죠.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빗물을 버릴 것이 아니라 모아야 된다는 얘기하고요. 자, 이제 그럼 어떻게 모으느냐가 문제입니다. 스타시티라고 광진구의 건국대학교 앞에 아주 유명한 그 빗물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국제 물협회 잡지에 카바스로 실릴 정도.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봅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3,000톤짜리 빗물 탱크가 있는데 3,000톤 그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민국에 철학이 들어가 있다. 대한민국의 철학이 뭔지 아세요? 우리 홍익인간 철학이 있습니다. 홍익인간, everybody happy. 여기서 모두가 행복한 물 관리에 여기서 실현을 했기 때문에 아주 유명해서 했는데 한번 하나씩 볼까요? 여기 원래 그 야구장 부지였었어요. 근데 개발을 하게 되니까 비가 쫙 내려오게 되면 물이 빨리빨리 내려갈 것이다. 그러면 여기가 홍수가 날 것이다. 그래서 광진구에서는 걱정했습니다. 홍수 날 거를 대비해서 빗물 탱크를 만들려고 그랬더니
건설하는 사람들은 그걸 뭐 안 된다고 그러죠. 돈을 줘야 된다. 돈 없다. 뭐 이러다 보니까 옥신각신하는데 제가 옆에서 중재해서 모두가 행복한 답을 줬습니다. 방진국 당신들은 권한이 있습니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서 더 아파트를 더 짓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3%만 더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거 줄 수 있대요. 그 3% 갖고 와서 그 건설하는 데다가 얘기했더니 3%는 보면은 1000집이면은 30집을 더 짓는 거거든요. 그것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용적률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돈 안 내고도 세금을 안 들이고도 이런 시설을 만들었고, 근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잘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를 불렀어요. 설계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하는데 지하 3층까지 주차장인데 그중에 B동이 제일 키가 작아서 그 밑에 한 층을 다 비물 탱크를 쓰자고 그랬더니 그렇게 할 수 있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닥 면적이 1500제곱미터, 높이가 2m에서 3000톤의 비물 탱크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칸막이를 넣어가지고 3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통은 보통 때 그냥 쓰는데 큰 비가 온다고 그럴 때 이거 미리 비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댐이 비어 있어야지 댐이지 꽉 차 있는 건 댐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비물 1000톤은 여기 떠지는 부진에 100mm까지는 다 받고 그 이후 거만 나가게끔 해서 홍수방지용으로 했고, 두 번째 통은 지붕에 떨어진 빗물 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조경을 했는데 이 주민들은 세대당 한 달에 200원밖에 안 냅니다. 세 번째는 1000톤인데 이 비상용입니다. 이 불자동차 한 대가 커다랗게 10톤씩 갖고 다니거든요. 소방차 100대분을 여기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이 나더라도 아니면 단수가 되더라도 한 열흘 정도는 살 수 있게 한다.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고, 여기에 스토리텔링을 하면은 첫 번째는 홍수방지용, 두 번째 거는 물절약용, 세 번째 거는 비상용으로 돼 있어가지고, 첫 번째 거는 우리 하루 사람을 위해서, 가운데 건 나를 위해서, 세 번째 거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남과 나와 우리 모두가 행복한 물관리가 여기서 실현이 됐습니다. 아침마다 물을 듬뿍듬뿍 주는데 여기는 염소가 안 들어가 있어요. 수돗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염소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는 잔디나 나무도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또 벌나기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1년 동안 4만 톤의 물을 절약을 해서 할 수 있었어요. 4만 톤이 원래 한강에서부터 오는 거였거든요. 한강에서 오는 걸 안 갖고 오니까 한강에 있는 애들이 좋아요. 또 거기서 한강에서 팔당에서 그 펌프를 해야 되는데 펌프를 안 해도 되니까 1년에 10,000kWh의 에너지가 절약이 돼가지고 저 멀리 투발루에 있는 사람들도 좋아한다고 소식이 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죠? 저도 행복합니다. 이걸 전국에 퍼지게 하자. 이게 서울시라고 그러면은 스타시티는 이 와플이라는 거의 한 셀입니다. 이 한 셀에서 모두가 행복한 물관리가 가능하다면, 이것을 옆에 전파를 한다면은 서울 전체가 행복한 물관리가 될 것이고, 이걸 대한민국의 다른 도시, 그리고 전 세계에 전파하게 되면 전 세계가 행복한 물관리가 될 것이고, 앞으로 21세기는 물 때문에 전쟁이 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물관리를 한다면은, 모두가 행복한 물관리를 만든다면은 전 세계 평화가 이거로 시작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하니까 상을 받았어요. 국제무료표에서 프로젝트 이노베이션 어워드라고 그래서 9월 달에 받았는데, 이 제목이 아주 특이합니다. 영어를 잘 아시는 분은 한번 박수를 좀 쳐보시고요. 모르시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모르시면 그냥, 빗물에 대해서 혁명적인 생각을 하자. 완전히 바꿔버리자 이거죠. 지금까지 모든 도시는 빗물을 어떻게든지 빨리 버리는 식으로 드레인이라는 걸 버리자는 거죠. 드레인시티였는데 그러지 말고 빗물을 모은 도시로 가자가 레인시티입니다. 여기는 그냥 정치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이같이 브레인 시티즌을 트레이닝함으로써 빗물의 혁명을 일으켜서 모두가 잘 사는 물 관리를 합시다! 라고 했더니 상을 줬습니다. 갑자기 이런 게 나오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챔피언이었죠? 또 챔피언이 되기 위한 또 공통점은 엄청난 노력을 했다. 엄청난 하드 트레이닝을 겪었다. 그건 인정하시겠습니까? 엄청난 하드 트레이닝을 겪으면 챔피언이 된다.
그렇다면 물관리의 세계 챔피언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물관리. 어딘지 모르지만 굉장히 하드 트레이닝을 겪은 막 사람도 죽고 비가 많이 와서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국토의 70%가 산으로 돼 있고 여름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비가 오게 되면 그냥 홍수가 나고 가뭄이 되고 이걸 수천 년 동안 계속 겪었던 거예요. 겪고서 우리가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가 비물관리 챔피언이 되는 거 아니냐? 그 증거를 몇 개씩 되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치우기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전국에 보내가지고 치우기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그 강우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강우 기록을 갖고 있는데 뭐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쩔쩔맨다고 그러면서 앞으로 예측을 한다는데 서양에서는 100년치의 강우 자료만 가지고 예측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250년어치의 강우 자료가 있습니다. 누가 더 정확할까요? 이걸 보시면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어떻게 해서 옛날부터 이런 걸 만들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감탄을 하고요. 또 두 번째 증거. 이 동네마다 동자로 끝나는 거 다 아시죠? 동자가 여기에 지구를 살리는 비밀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자는 물 숫자 같을 동자. 이건 다 아시죠? 그 합한 것인데, 여기에 세 가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를 만들 때 가장 먼저 생각할 게 물이다. 그러니까 우리 전 세계 인류 문화사 쪽으로 봤을 때 모든 도시는 다 강가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캠핑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물 관리. 이거는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이라는 걸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거는 모든 같은 동네 사람들은 같은 물을 마신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물 관리를 잘 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개발 전과 후에 물 상태를 똑같이 해야 된다는 교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게 이제 우리 광화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면산의 문제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를 보게 되면은, 예, 경북도에 보면 커다란 연못이 있어요. 연못을 왜 만들었을까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의 그 동자 철학, 개발 전과 후의 물 상태를 똑같이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건이 하드 트레이닝을 받는다고 챔피언이었고 그런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세계 챔피언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챔피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당장 가서 챔피언의 그 후예로서 할 수 있는 게 이런 비물 탱크를 만드십시오. 여러분 학교에 이런 그 비물 탱크를 만들고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레인시티라는 것을 막 홍보를 하고 있는데 레인시티라는 것은 빗물의 중요성을 알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중요성을 알아가지고 빗물을 버리는 쪽으로 설계를 하거나 정책을 하는 대신에 빗물을 모으는 쪽으로 설계를 하고 정책을 하는 그걸 조례를 만든 도시.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59개 도시에서 레인시티가 됐고 이것을 전 세계에 지금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해야 되겠죠. 챔피언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전 세계 사람들이 물 때문에 쩔쩔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빗물이 좋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빗물이 좋다는 걸 알려주고 실제로 시범 사업을 하면서 우리 베트남이라든지 솔로몬 아일랜드 그리고 여러 나라에 가서 직접 빗물 시설을 만들어주는 데 동참을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전 세계 이제 치고기라고 분명히 우리한테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걸 써먹지 못하고 있으니까 전 세계 치고기 네트워크를 다시 우리나라가 중심이 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두가 행복한 물관리를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국회의원선 수상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 더 가장 큰 박수를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기술 이야기가 관심을 많이 있었고 또 한무현 박사님이 굉장히 재미있게 또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저희들한테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저희 이제 미리 그 가직 시간에 질문을 받았는데요.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고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뭐 되게 재미있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빗물연구센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네, 근데 재미있는 게 굉장히 중복된 질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질문을 하신 부분이
네 분이 하셨는데, 제가 이름 쓰신 분만 채택을 했습니다. 박하민 씨. 박하민 학생, 예, 저분이신데요. 빗물 대신 눈을 활용해도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고요. 역시 앞서처럼 저기 한무영 교수님께서 친필 사인하신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제목을 보신 것 같아요. 빗물, 눈물인가 선물인가. 이 눈물 얘기는 한 건 아니죠? 이 눈물 얘기한 거죠? 예.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증류수가 돼가지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성분은 같은데 이것은 양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뭐 빗물이든 눈물이든 간에 다 받아서 쓸 수 있도록 쓰고 하는 건 가능합니다. 물론 지저분한 정도가 다를지도 모르지만 그거는 처리하면 되는 거죠. 강물, 아주 시커먼 강물도 처리해서 먹을 수 있는 실력이 있는데 그 정도는 문제가 아니다. 물론 그냥 눈을 집어먹으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이걸 처리해서 먹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빗물이고 눈물이고 있는 건 다 빨리 써야 됩니다. 네. 아니, 우리가 교수님이나 아니면 연구자, 기술자 하면 굉장히 딱딱하고 고리타분한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한무영 교수님은 방금 굉장히 센스 있게 하시는데 제가 순간 놓쳤어요. 눈물인가 눈인가 그래서 너무나 재미있게 또 강의를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많은 질문이 세 분이 하셨는데 정나린 학생, 예, 저분이 했습니다. 빗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예. 저는 원래 수처리가 전공이에요. 그래서 모든 물이, 어떤 물이든지 내가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하자. 그래서 한 30년 이상을 이제 했었는데, 어느 날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처리할 물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날 어느 날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저 비가 뭐지? 저 비는 교과서도 없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데, 그래서 제 수처리 갖고 있는 수처리 기술을 가지고 빗물 받아서 처리하려고 그랬더니 처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깨끗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되니까. 그러면, 자, 이걸 내가 갖고 있는 지식 가지고 저를 팔아가지고 이제 나를 팔자 이렇게 했는데 이건 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느냐 아니면 이걸 다 버리고 빗물을 받아서 물이 필요한 사람한테 줄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좀 나이도 먹고 그랬으니까 생각을 바꿨어요. 내가 앞으로 이 논문도 열심히 쓸 수 있겠지만은 내가 앞으로 몇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했더니 논문 막 쓰다 보니까 그건 몇 사람 못 살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팍 바꿔가지고 이걸 내 이전에 갖고 있던 모든 지식, 다시 본전이 약하면 버리고서 이제 가서 빗물 받아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주도록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빗물에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제 걸 버렸는데, 빗물 모으니까 조금 먼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미생물도 있는 거예요. 그 처리 기술은 제가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빗물을 모아가지고 처리하는 쪽, 그리고 쉽게 비용이 적게 들고 에너지가 적게 들고 하는 쪽으로 하는 걸 해주자. 그리고 이걸 제가 다 전 세계에 10억 명이 물이 없어서 좀 되는데 그걸 다 해줄 수는 없고, 제가 이걸 가르쳐주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는 걸 가르쳐주자는 걸 하느라고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신안군에도 가고 솔로몬 아일랜드도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재밌어요. 이거 하고 나니까 생각이 확 바뀐 거예요. 나의 이게 목표가 생겼다.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 목표가 생겼고, 그러니 혹시 여러분 젊은 사람들, 젊으신 분들 저랑 같이 하려면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굉장히 많은 질문이 여기서는 텃밭을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니면은 가정에서 내가 이렇게 빗물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하는 질문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아까 이게 슬라이드 안 들어죠? 네. 혹시 집집마다 홈통이 있어요. 건물도 홈통이 있고, 그 홈통에 떠지는 빗물을 여기나, 여기처럼 여기 홈통이 있거든요. 홈통에 떨어지는 빗물을 이렇게 통에만 모으기만 하면은 깨끗한 물이 모이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먼지 같은 거 있지만 여기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가라앉거든요.
이런 식의 빗물 탱크를 하나 만들어 보고 또 이런 것도 만들고 그래서 서로들 저는 이제 학교에 있으면은 학교에 건물에 홈통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는 1반, 2반, 3반, 4반 해가지고 탈당을 줘가지고 반끼리 그냥 경쟁을 한번 붙여보는 게 아름다운 예쁜 물탱크 만들기 그리고 그 물탱크 물 부은 거 가지고 뭐 꽃을 키운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걸 한다든지 이런 것도 콘테스트 한다든지 그러면 얼마든지 학생 수준에서도 그 돈 안 들이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면은 이제 전국 콘테스트를 한번 같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꼭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바로 먹어도 되나요? 네? 저 홈통에다가 네. 빗물을 담가서 바로 그날 먹어도 되나요? 그래서 제가 먹어볼까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건 약간 그래요. 그럼 강물을 갖다 놓고 뭐 아니면 약수 같은 거, 이거 먹어도 되냐고 그랬을 때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알고 확인한 다음에 먹으니까는, 그렇지만, 지금 직접 답을 줄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다. 녹아있는 게 적기 때문에, 또 다른 이렇게 강물처럼 녹아있는 게 많은 거를 먹을 때까지 처리하는 비용과 조금 녹아있는 게 처리하는 거 비용 갔을 때 빗물은 훨씬 싸게 맥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보면은 가만히 내버려두는 침전을 하고 그 미생물들은 약간의 소독만 한다면은 최상의 음용수, 녹조가 묻은 적이 없는 그리고 뭐 공작피스가 들어간 적이 없는 쉽게 말하면 아주 순수한 5살짜리 꼬마 같은 그런 아주 깨끗한 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빗물의 행복한 조화를